비행을 하거나 그게 사실 기준이만큼의 권력을 잡아본 적은 없고요. 다만 그 전화기 때 되게 유행했던 학원 폭력물이나 그런 류의 영화, 소설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다 보니 영화 속의 기준이처럼 그걸 되게 재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판타지 속에는 어떤 느와르적인 성장이 있고 영웅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좀 가까워지는 상상도 해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, 근데 그때 영문이들은 제가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. 되게 신비로운 존재였어요. 저한테 신비로운 어떤 권력을 가진 존재였는데 그들이 내는 화들을 잘 이해 못했고 물어보지도 못했는데,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영화라는 걸 계속 하고 사회 시선에서는 저도 조금 이제 변두리에 있다 보니 그런 기분을 제가 종종 느낄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때 영훈이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. 물론 그 심리 상태까지 다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영화가 너무나 비범했어요.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사적인 영화를 넘어서서 저는 우리 사회의 민낯과 어떤 구조 그리고 그 모순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저는 사회파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어떤 그 낙관적인 전망도 주지 않고 결국엔 저는 굉장히 또 이 영화를 비관적으로 봤는데, 제가 또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범한 장편 데뷔작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독님 그 첫 번째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여름이 지나가면이란 제목이었는지, 이럴 때 여름에 촬영해서 그랬어요. 이럴 수도 있죠. 농담이고요. 첫 번째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여름이 지나가면이란 제목이었는지, 이럴 때 여름에 촬영해서 그랬어요. 이럴 수도 있죠. 농담이고요. 흔히 제목이 여름이 지나가면이고 배경이 여름이고 또 이 10대의 얼굴들이 나오면 흔히 도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성장 드라마가 떠오르는데요.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이지만 아닌 얘기를 자꾸 저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제목을 되게 무심하게 좀 짓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, 그리고 저한테 어떤 제목을 지은 의도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게 일반 여름이라는 뜻은 아니고 영문이 형제의 여름, 그러니까 딱 특정한 그들의 여름을 표현하고 싶었고요. 그들의 여름은 그 기준이는 이 여름을 실패로 기억할 것인데, 아마 전학 가면은 또다시 새로운 여름을 시작할 수 있겠죠. 전학 가서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겠지만 이들은 그런 환경을 제공받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남들보다 빠르게 이르게 가을을 맞이해야 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. 이면 그냥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어린 배우들이 대사를 자신의 입에 맞게 바꾼다거나 감독님하고 이렇게 토론한다거나 그런 거 있었나요? 네, 있었죠. 처음에는 최우록 배우가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두 번째 미팅 때 감독 이거 몇 년도 이야기예요. 근데 저는 사실 그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략 현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아무튼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근데 그런 것 차이도 이게 좀 조심스러울 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출연했던 배우들은 어쨌든 도심 속에 살고 저는 지역에 살다 보니 조금 그 차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중요한 거는 이 사건보다 그 안에 어떤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는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냥 제가 모르는 거를 쓰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썼고, 실제로 어떤 대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알려주기도 해서 옛날 말을 바꿔 쓴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네네. 보신 대로 그 빨간 머리에 그냥 매역 이름은 양아치로 했었거든요. 그 양아치는 영문이보다 어쩌면 더 큰 존재고 더 무서운 존재인 거죠.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
그 정도도 다르고 공포를 주는 것도 훨씬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영문이도 이기기 힘든 무서운 존재를 그렇게 공간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. 영문이는 그 불을 켜고 끄고 이걸 아마 몰랐을 거고 그냥 그 안에서 하는 단계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좋은 데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 잘 오지도 않지만 오랜만에 오네. 불을 탁 켰을 때 영문이가 느끼는 당혹감, 기준이는 더 당혹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그 조명으로 좀 표현해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. 이면 그냥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그 어린 배우들이 대사를 네. 자신의 입에 맞게 바꾼다거나 감독님하고 이렇게 토론한다거나 그런 거 있었나요? 네 있었죠. 그 처음에는 그 최우록 배우가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두 번째 미팅 때 감독 이거 몇 년도 영준이? 몇 년도 이야기예요. 근데 저는 사실 그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략 현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무튼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근데 그런 것 차이도 이게 좀 조심스러울 때 있는 것 같아요. 그 지금 출연했던 배우들은 어쨌든 도심 속에 살고 저는 지역에 살다 보니 조금 그 차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중요한 거는 이 사건보다 그 안에 어떤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는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냥 제가 모르는 거를 뭐 쓰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썼고 실제로 어떤 뭐 대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알려주기도 해서 옛날 말을 바꿔 쓴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아 네네. 보신 대로 그 빨간 머리에 그냥 매역 그 이름은 양아치로 했었거든요. 그 양아치는 영문이보다 어쩌면 더 큰 존재고 더 무서운 존재인 거죠. 그래서 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 정도도 다르고 공포를 주는 것도 훨씬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영문이도 이기기 힘든 무서운 존재를 그렇게 공간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. 영문이는 그 불을 켜고 끄고 이걸 아마 몰랐을 거고 그냥 그 안에서 하는 단계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좋은 데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 잘 오지도 않지만 오랜만에 오네. 불을 탁 켰을 때 영문이가 느끼는 당혹감, 기준이는 더 당혹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그 조명으로 좀 표현해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. 동생을 후드로 패야 되는데 원래 이걸 이제 형제 간 싸우지 말라는 말도 모르니까 동생이 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고 그때가 바로 그때일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것 같다. 동생 후드로 패는 건 안 될 것 같다. 그러면 어디 나가서 고무대야를 집안으로 던지고 영준이가 울게 할까?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. 저도 실제 뭔가 재벌인 시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나 더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. 관객의 눈치를 봤다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제 스스로도 거기 거부감이 드는 시절이 된 것 같아요. 그런 모습을 그 실제 그 나이 또래 배우가 그 정도까지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한 거죠. 저도 타협을 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선하다는 표현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진 않는데 다만 배우가 자기 캐릭터를 준비해서 현장으로 올 때는 기본적으로 다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자기 애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선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래도 좀 선하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. 자기가 조금은 이 시나리오 안에서보다는 다채롭게 선하게를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필요했던 일이거든요. 내가 이 사람의 인격을 내가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자기를 가지고 오면 그냥 난 현장에서 그걸 조절하면서 빼기만 하면은 이 캐릭터는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인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뭐 더 이거보다 악하게 그릴 수, 저도 그릴 수 있었으면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제가 가진 역량 안에서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. 네. 되게 겸손.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우리 사회에 비슷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게 저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. 그래서
많이 시나리오 쓸 때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엄청 긴 시간 고민했음에도 모르겠다는 그게 이제 기준이 엄마의 대사죠. 모르겠다, 어려운 문제 같다. 나는 뭐 저도 기준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 상식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느냐. 그러면 이 얘기를 되게 현실적이고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보다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기 한데 뭐 제가 좀 고약한 취향도 있어요. 비관적인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요. 저도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하고 쓴다기보다 이야기를 써놓고 나서 왜 이랬지 하는 제가 가진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관점이 되게 비관적이라고 느끼거든요. 제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다만 내가 기준이 어릴 때 기준이고 지금은 기준이 엄마와 같은 사람으로서 나의 반성이 있고 혹시 누군가한테도 이런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나는 이 일의 해결을 당연히 같이 얘기해보고 고민해보는 거 정도까지 질문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답은 아마 제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런 비관적인 이 시기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가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청소년 관객들이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갔을까? 감독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 아니면 지금 이제 관객분들을 또 많이 만나고 계실 테니까 직접 만나봤을 때의 반응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. 제 유년 시절, 내가 이 시절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재미있었고 그때 물론 영화도 또래에 비해서는 좀 더 보는 편이고 그때는 비디오를 빌려보는 시절이었는데 그랬었던 것 같고 말 그대로 기준이처럼 그런 어떤 강한 권력을 가진 이런 인물이나 이런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었고 그렇게 기억하고요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부모님 얘기를 하자면 부모님 바쁘셔가지고 저한테 되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. 우리 집 부자 아니었는데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주말만 딱 가서 밥 먹는 게 약속돼 있는 스케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평일에는 밥 3끼 비용을 다 주면 저는 밥 3끼 안 먹으면 용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남들과 다른 사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. 부모님의 어떤 양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요. 지금 시기에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.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해석할지 GV에서 가보면 그냥 잘 봤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그 영문이가 안타까웠다 이 정도의 반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제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보는 영화를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답이 좀 안 깔끔하네요. 그 처음에 얘기해 주신 그거 따뜻한 시선 모르겠어요. 제가 따뜻한 시선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찍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이 기준이에 대한 반성도 있다고 하지만 기준이들 이런 환경과 사회인데 달리 어쩔 수 있겠나. 기준이가 가진 환경도 이런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. 남들을 돌볼 수 없을 만큼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그걸 돌볼 수 있을까? 영문이가 하여튼 돌볼 수 있을까? 기준이 엄마도 변명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. 예, 마무리 말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또 각별하게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감독님 또 다음 영화의 계획이나 마무리 인사로 이 자리를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시나리오 절반 정도 쓴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처음으로 사랑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게
아시겠지만 말랑말랑하진 않아요. 어떤 사랑 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도 권력이 저는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세대를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변화나 혹은 일방적인 면이 무너졌을 때 상대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식의 좀 그런 이야기를 아무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렇게 마무리 인사 드리기에는 좀 홍보 멘트 한 30초만 우리 영화 SNS에 봤다고 좀 올려주시면 그걸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. 이게 요즘은 SNS밖에 없더라고요. 영화를 봤다는 내용만 올려주셔도 그 노출되어도 정말 큰 도움 되고 또 우리 배우들 여기저기 나오는데 보면 항상 반갑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재밌는 영화와 생각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시는 감독님 굉장히 또 처음 뵀어요. 근데 그 밀도 깊은 밀도 있는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. 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영화가 또 러닝타임 이렇게 짧은 영화는 아니었잖아요. 관객과의 대화까지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 안마를 또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